안녕하세요. 영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이 채널의 첫 공식 영상으로 insecure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.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죠.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, 또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비행기를 기다릴 때 그 설레임도 굉장히 즐겁고, 또 새로운 도시에서 그 도시 현지인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어느 곳에서 그들의 자유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값지고 또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여유가 되면 이제 여행을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제가 여행을 요즘에 이제 가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게, 예전에는 소셜미디어가 없었던 시대에는 여행을 갔다 오면 집에 와서 가방을 풀고 정리를 하고 뭐 빨래를 하고 그러면 끝이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된 후부터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. 그게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, 영상 이런 걸 올려야 그 여행이 비로소 이제 끝나는,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빨래도 하고 되게 피곤하잖아요, 몸이.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진을 보는 거예요. 또 사진도 막 몇백 장씩 찍잖아요. 사진 보고 또 뭐 편집하고 영상도 편집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영상을 잘못해서 뭔가 잘못 눌러서 제가 지웠어요. 그래서 다시 하게 됐어요.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, 스스로. 막 스스로한테 막 아이 멍청해 멍청해 그리고 막 화를 내는데, 그때 제가 내가 왜 내 자신한테 이렇게 멍청하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내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이유 하에 좀 뭐라 할까, 나의 여행 사진들을 보고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막 남기잖아요. 여행 되게 어디 가셨어요? 되게 멋있어요. 뭐 이렇게 남겨주고 막 뭐 라이크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러면 내 삶이 마치 굉장히 멋진 삶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딱 느끼고 제가 처음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자신한테 했던 말이, 제가 원래 제 스스로한테 말을 많이 하거든요, 혼자서요. You are such an insecure person. 제가 이랬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나는 굉장히 insecure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내 안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, 나를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, 내 안에.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, 또 그런 상황도 있죠. 쉽게 흔들리게 되는, 뭐 어떤 사람은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, 또 어떤 삶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, 여행을 갈 때 이제 비행기 타시면 대부분 오버헤드밴에 이제 큰 짐들은 싫지만 작은 소지품들은 앞 승객 좌석 밑에 넣거나 아니면 내 좌석 밑에 이제 넣죠. 그럼 이제 승무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. 뭐 please secure all your belongings during takeoff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그럼 이제 모든 갖고 계신 소지품들을 이제 이착륙할 때 흔들리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거나 이렇지 않게 잘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. 왜냐면 이게 secure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뭐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면 뭐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뭐 내부를 훼손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그 소집 그 물건 자체도 깨질 수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secure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이 insecure한 분들은
저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안에 기준치가 없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아니면 덜 있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인정을 계속 외부에서 인정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는 to seek external valid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to seek 그건 뭐예요? 이렇게 막 찾는 거죠. 막 쫓는 거예요. 그리고 external, internal, external 외부죠. validation 어떤 정당함, 인정 이런 거를 막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나를 평가하는 내 가치와 내 감정과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외부에서 오는 거죠. 근데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파킹 이렇게 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에 갔다 그러면은 그 파킹 랏이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차를 세우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파킹 슬립 이렇게 뽑으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갖고 가서 밥을 다 먹고 그 레스토랑 직원한테 Can you validate my parking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게 뭐냐면 내가 파킹 슬립 갖고 왔는데 요걸 좀 찍어달라. 스탬프를 찍어주면 내가 파킹비를 안 내고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직원이 와서 이렇게 validation, valid 하고 스탬프를 딱 찍어줘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파킹 롯을 떠날 때 돈을 안 내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자꾸 들어요. 인시큐어한 사람들은 저 스탬프를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. 당신은 valid한 사람이에요. 유효한 사람이에요. 이게 valid가 유효하다 이런 거 내가 이거를 돈을 안 내도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문제는 insecure 할 때 문제는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다.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뭐 평가, 욕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또 내 자신을 저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. 근데 뭐 어떨 때는 그게 맞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대부분의 인시큐어한 사람들은 맞지 않은 평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그거에 조그만 것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인시큐어한 사람들의 집합체 사회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에는 상대적 박탈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. 한국 사회에서. 근데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은 미국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. 더군다나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렇게 relative deprivation을 이렇게 뭐 딱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아요.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, 근데 이제 deprivation은 사실 이제 deprive라는 그 동사의 명사 형태예요. 근데 이제 이 deprive라는 동사는 사실상 한국말의 박탈이라는 말보다는 약간 덜 strong한 좀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, Japan deprived Korea of freedom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뺏었다, 박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쓰이지만 또 어떨 때도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I am sleep deprived because I had to pull all-nighters for the last 2 nights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 이틀 동안 지금 이틀 밤 동안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sleep deprived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그래서 사실 이 deprived는 외부의 강제적인 박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한테 뺏어간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더 강한 말이에요. 왜냐면 박탈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누구한테 당하거나 박탈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한테 박탈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
설명하고 싶은 게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박탈이라는 뜻 자체가 하거나 안 하거나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자유를 뺏는 건 아니고 자유를 뺏은 거지 박탈을 한 거지 상대적으로 박탈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결핍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냥 계속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게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롯데월드를 방문한 엄마가 물론 이제 자녀와 함께 갔겠죠. 대통령님한테 이 매직 패스를 없애주세요 라는 편지를 썼대요. 그걸 딱 듣고 저는 정말 사람들이 그분의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매직 패스를 없애면 우리는 없앨 게 참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분은 어떤 걸 박탈당했을까? 돈? 돈을 박탈당하지 않았죠. 그러면 행복 추구?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매직 패스를 어떤 그 이용객이 샀어요. 그래서 줄을 쓰지 않고 맨 앞으로 가서 바로 놀이기구를 탔어요. 그러면 그분은 뭐 더 행복했을까요? 그분을 보고 있는 매직 패스를 못 산 사람들은 행복이 덜 할까요? 그분들은 결국 만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직 패스를 못 사서 아니면 안 사서 대부분 못 산 거겠죠? 그렇다면 매직 패스가 결국은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. 내 안에서의 행복의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결국은 external validation, 바깥에서 내 행복의 기준을 갖고 온 거예요. 매직 패스가 있으면 더 행복했을까요? 상대적 박탈감이 안 느껴져서? 없었다면? 아니, 내가 살 수 있었다면? 이제 제가 그 외부의 행복의 조건, 외부에서 어떠한 자기 기준점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의 행복의 기준을 잡아서 정말 잡은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었거든요. 제 동생한테 들었어요. 제 동생이 그 얘기의 주인공이에요. 동생하고 동생 아들, 제 조카가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대요.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대부분 뭐 기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1등석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일반석으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사람이 딱 봐도 1등석은 되게 좋잖아요. 편안하고 뭐. 근데 이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일반석에 자기 좌석에 이제 앉아서 갈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, 엄마한테. 엄마, 우리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저기 1등석 타고 가면 안 돼요?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. 제 동생이 1등석 좋지. 근데 엄마는 지금 아들하고 여행을 갈 때 1등석을 타고 갈 수 있는 만큼 돈은 못 벌어. 근데 다행히 아들하고 일반석을 타고 여행을 갈 만한 만큼의 돈은 벌거든. 그래서 엄마는 되게 행복하다. 근데 아들이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1등석을 타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?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얼마나 현명한 대답인지 저는 굉장히 제 동생이었지만 되게 존경스럽고 또 이 행복의 기준이 1등석을 타고 여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아들한테 정확하게 정말 좋은 방식으로 전달을 했잖아요.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1등석 그거 별거 아니야. 돈만 비싸.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것도 사실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니죠. 사실.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저게 바로 secure한 사람의 대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그건요. 여러분들은 언제 insecure 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까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